네, 여러분. 오늘은 극성분자와 무극성분자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극성분자랑 무극성분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복습 조금만 하고 수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극성과 극성 뒤에 분자가 붙는 경우랑 무극성과 극성 뒤에 공유결합이 붙는 경우랑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고요. 일단 무극성, 극성 뒤에 이제 공유결합이 붙는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라 그랬죠? 그렇죠. 같은 원소로 결합되어 있냐 아니면 다른 원소로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원소로 결합되어 있으면 무극성 공유결합, 다른 원소로 결합되어 있으면 극성 공유결합으로 정리하라 라고 정리해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극성과 극성 뒤에 분자가 붙는 경우는 어떻게 나누라? 저 힘의 평형으로 나누라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힘의 평형이 느껴지는 애들은 무슨 분자? 그렇죠? 무극성 분자였고 힘의 평형이 아니라 한쪽으로 공이 굴러갈 것 같은 아이들은 극성 분자였죠. 그리고 극성과 무극성 분자의 실제적인 뜻은 무극성 분자는 전하의 치우침이 없어서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거고 극성 분자는 전하의 치우침이 드러나면서 전기적 성질을 띠는 분자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무극성 분자랑 극성 분자 이제 분자들을 몇 개 그려놨는데 원자 모형으로 저 첫 번째 보시면은 이 왼쪽 그림 이 수소랑 수소 같은 경우는 그죠? 얘네들은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죠. 다시 말하면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중간에 전자쌍이 치우침이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이 굴러갈 일이 없고 그래서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거고 이렇게 이제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무극성 공유결합 애들은 다 무극성 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자가 치우치더라도 대칭적으로 치우치는 경우는 다시 말하면 힘의 평형이 느껴지는 경우도 역시 전체적으로는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다. 여기서 한 가지 예만 보시면 CO2잖아요. 지금 가운데가 C고 양쪽에 산소가 있는데 산소랑 탄소 중에 누가 전기성도 값이 크다? 이제 산소가 크다. 그래서 전자가 치우치는데 양쪽으로 동일하게 치우친다. 그럼 공은 움직이지 않는다. 힘의 평형이 느껴진다. 이런 애들이 이제 무극성 분자였죠. 반면에 극성 분자는 어떻게 돼요? 공이 굴러가죠.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NH3를 보자. N이 가운데 있고 H 세 개가 있는데 누가 전기음성도 값이 크다? N이 크다. 그럼 전자가 N 쪽으로 간다. 그럼 N 쪽으로 전자들이 다 몰리죠. 그렇죠? 그래서 공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의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N이 마이너스를 띠고 H가 플러스를 띠면서 얘는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성질인 대전체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전체라는 거는 전기적 성질을 띠는 물체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밑에 그림 보면은 자를 왼쪽 그림은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켰고 오른쪽 그림은 플러스로 대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네들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지금 살펴보는 건데 지금 이 여기다가 뷰렛에다가 뭐를 담았냐면 물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뷰렛의 구멍은 되게 작기 때문에 뷰렛을 통해서 나오는 물줄기는 매우 가는 물줄기예요. 그럼 이제 가는 물줄기를 향해서 지금 마이너스를 띠는 대전체를 갖다가 댄 거죠. 그랬더니 어떤 실험 결과가 나타나냐면 여기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물줄기가 이렇게 휘어서 실험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줄기가 그냥 직선으로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대전체를 갖다 대면 이렇게 휜단 말이야. 그럼 왜 휘냐? 이걸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댄 거잖아. 그치? 전기적 성질을 띠는 애를 갖다 대면 물 분자는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그쵸? 극성 분자죠. 물은 H2O인데 산소랑 수소 중에 산소가 전기음성도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산소 쪽이 마이너스를 띠고 수소 쪽이 플러스를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띠는 대전체를 갖다 대면 누가 잡아당겨질까? 그치. 물에서 플러스를 띠는 애가 누구예요? 그죠. 수소. 수소가 잡아당겨지면서 이제 얘네들이 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흰색이 수소잖아요. 그래서 이 물줄기에 지금 보시면 형태가 이 오른쪽으로 수소가 다 배치가 되죠. 수소가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띠는 대전체와 인력이 작용해서 그쪽으로 얘가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황을 바꿔서 이 오른쪽 그림처럼 부호가 반대인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요. 그럼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어떤 실험 결과가 나타날까? 그치, 역시 물줄기가 또 따라와요. 왜 따라오냐면 왜 대전체 부호가 바뀌었는데도 왜 물줄기는 그 대전체를 따라갈까? 다 알고 계시죠?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은 얘랑
반대부호인 애가 누구야? 마이너스죠. 그래서 물줄기에는 물 분자에는 플러스를 띄는 곳도 있지만 마이너스를 띄는 곳도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띄는 곳이 누구예요? 그치, 산소지. 그래서 아까 이 왼쪽 그림과 다르게 빨간색 모형의 산소 부분이 지금 이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향하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대전체에 반응을 한다, 안 한다? 반응을 한다. 반응을 하는데 대전체에 끌어잡아 당겨진다. 그래서 대전체가 플러스를 띄면 극성 분자 중에서 마이너스를 띄는 부분이 끌어당겨지는 거고, 대전체가 마이너스를 띄면 분자 중에서 플러스를 띄는 부분이 끌어당겨지는 거다. 근데 이제 이게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경우는 상황이 달라지지. 여기 지금 위에 오른쪽 보면 N헥세인이라는 애가 있대요. 얘 분자의 구조는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무극성 분자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죠. 그래서 그림에 보다시피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든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든지 상관없이 중력받아서 그냥 밑으로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특징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대전체를 갖다 대면 누가 끌어당겨진다? 그렇죠. 극성 분자는 전기적 성질을 띠기 때문에 끌어당겨지지만 무극성 분자는 끌어당겨지지 않는 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용해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생각하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비유를 드리자면, 여기 지금 전학생이 전학을 왔죠. 이 전학생의 특징은 보시면 이제 그림에 보이듯이 이렇게 독서하는 걸 좋아하고 정적인 아이예요, 성향이. 전학생이 와갖고 친구를 사귀겠죠? 친구를 사귈 때 왼쪽처럼 동적인 아이들과 사귈까요? 아니면 정적인 아이들과 쉽게 친해질까요? 그렇죠. 정적인 아이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선생님이 단순하게 표현하면 끼리끼리 잘 친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향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좀 더 친해지기가 수월한 거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용해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비유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의 용해성은 끼리끼리예요. 다시 말하면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랑 잘 섞이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 잘 섞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물과 기름은 섞여요, 안 섞여요? 그렇죠? 절대 안 섞이죠. 그렇지? 아무리 섞어도 결국은 층을 이루면서 나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물은 뭐겠어요? 극성이고, 그렇지? 기름은 무극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물과 기름 중에 누가 밑에 있어요? 물이 밑에 있죠. 그 소리는 물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일단 물이 가라앉아 있는 거고, 그 위에 이제 기름이 뜨는데 얘네들은 절대 섞이지 않는다는 소리죠. 됐나요? 그럼 이제 왼쪽 그림을 보면은 물과 핵세인 아이오딘을 섞은 건데, 이 보라색 빛을 내는 애가 아이오딘이에요. 아이오딘은 I2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이오딘이란 물질이 있고 헥세인이란 물질이 있고 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물은 일단 무슨 분자? 그렇죠. 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 그렇죠? 그럼 아이오딘은 보면 무슨 분자일 것 같아? 이게 생긴 게 지금 I랑 I가 결합한 거잖아. I는 17쪽. 무슨 분자예요? 예? 무극성 분자죠. 왜? 무극성 고온결합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이오딘과 물은 절대 섞이지 않겠죠? 그렇죠? 물은 극성 분자고 아이오딘은 무극성 분자니까. 근데 아이오딘은 누구랑 섞여요? 헥세인이 아이오딘에 녹아 있대요. 그럼 헥세인은 무슨 분자일까요? 극성 분자일까요? 무극성 분자일까요? 그렇죠. 무극성 분자죠. 아까 얘기했듯이 끼리끼리 섞인다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 섞이고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섞인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층을 이루고 있는 경우는 두 분자가 하나는 극성 하나는 무극성이라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헥세인과 아이오딘처럼 같이 섞여 있는 경우는 둘이 같은 분자 형태를 띈다. 극성이든 무극성이든 그렇게 정리해 주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배웠던 그 대전체에 끌려오는 것과 지금 배웠던 용해성에 관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실험 도구들을 설명하고 있고, 첫 번째 실험,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극성과 무극성은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지금 물을 부었죠. 뷰렛에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자를 명주 현겁으로 계속 문지르죠. 그래서 자 자체에 전기적 성질을 띠게끔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뿔색 자 쪽으로 물줄기가 휘었죠. 왜냐면 물줄기는 극성 분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부호를 띠는 대전체를 갖다 대도 역시 휜다. 그럼 이제 용해성에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헥세인 물이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헥세인은 극성이었어요? 무극성이었어요? 무극성 분자였고, 거기에 이제 물을 넣으면 물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불은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인다. 가까이 보시면 지금 층이 생긴 게 보이시죠? 그치? 아래쪽이 아까 물이었고 밀도가 더 큰가 봐요, 물이. 그리고 위에가 헥세인이었죠. 그 둘은 하나는 극성, 하나는 무극성이기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는데, 거기에 아이오딘 조각을 넣는다. I2 뭐였어요? 무극성이었죠. 그래서 어디에 용해된다? 무극성 용매인 헥세인에만 용해가 되죠. 그래서 보시면 위층에만 보라색을 띠는 아이오딘이 용해돼서 색깔이 보라색이고, 밑에 물 쪽으로는 아이오딘 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색깔 변화가 없죠. 그럼 했더니 좀 이해가 더 잘 되시나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지. 플러스 대전체 갖다 내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탄소 쪽이 끌어당겨지는 거였고, 물에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성질로는 전기장에서의 반응. 이거는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가 뭘 뜻하는 거냐. 이건 뭐 쉽겠죠. 전기장에서 일렬로 배열하는 애가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그쵸. 반응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애가 극성 분자지. 그래서 그림 중에 누가 극성 분자예요? 그치, 위에 있는 게 극성 분자. 그래서 위중에 왼쪽처럼 전기장을 안 걸어줬을 때는 분자들이 무질서하게 있다가, 오른쪽처럼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는 마이너스를 걸어준 쪽은 플러스가 바라보게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를 걸어준 쪽에는 마이너스가 바라보게 되면서 일렬로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배열이 되는 애들이 극성 분자. 밑에처럼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전기장을 걸어주나 안 걸어주나 반응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배열된다. 이해하시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끓는 점과 녹는 점을 생각을 할 텐데, 일단 분자들이라는 아이들은 끓는 점, 녹는 점이 다 어때요? 많이 낮은 편이었죠. 그래서 대부분 상온에서 기체 상태 또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한다. 이미 다 끓어서 기체로 된 거지, 상온에서. 근데 이제 그 분자들 사이에서도 끓는 점의 차이가 있어요.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 중에 누가 끓는 점이 높을까? 그치. 우리가 이제 분자에서의 끓는 점은 뭐예요? 분자랑 분자가 서로 가까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약한 힘으로 붙들려 있다가 이제 얘네들한테 에너지를 가해주면 이 분자들이 진동을 하면서 그 분자랑 분자 사이의 힘보다 커지면 얘네들이 멀어지면서 녹고 끓는 거였잖아. 그럼 분자 사이의 힘이 세면 셀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는 높아지겠지. 다른 분자에 비해서는. 이해 가세요? 그럼 분자랑 분자 사이의 힘이 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 중에 누가 분자랑 분자 사이에 힘이 세겠어요? 그렇죠. 극성 분자가 분자랑 분자 사이에 힘이 세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위에 그림이 지금 극성 분자잖아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 흰색 쪽이 플러스를 띠고 초록색 쪽이 마이너스를 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분자들 사이에서 이쪽 플러스를 띠는 쪽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자 중에 마이너스를 띠는 사이에 약간의 전기적 힘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옆에 있는 분자들과 그 전기적 힘, 분자랑 분자 사이에 약간 마이너스, 약간 플러스를 띠는 부 사이에 전기적 힘 때문에 분자 사이에 붙들려 있는 게 고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분자랑 분자 사이의 힘이 어때요? 매우 약하겠죠. 원래는 이제 무극성 분자는 전기적 성질을 안 띠니까 우리는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가끔 힘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분자라는 애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있죠. 가만히 안 있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얘네들이 움직이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전자들도 가끔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에 서 있었어. 그럼 버스가 막 출발하거나 멈춰. 그럼 몸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쏠리잖아. 그치?
멈출 때는 앞쪽으로 쏠리고 출발할 때는 뒤쪽으로 쏠리는 것처럼 전자들도 어떻게 핀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자 안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자들이 움직일 때 전자들이 한쪽으로 순간적으로 쏠렸다가 다시 또 이제 정중앙으로 오겠고 또 쏠린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쏠리면서 순간적으로 약간 전기적 힘을 줬다가 다시 중성이었다가 순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힘이 작용하긴 하지만 이 무극성 분자의 힘과 분자 사이의 힘은 극성 분자는 아예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잖아요. 그 힘보다는 훨씬 약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 중에 누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그치, 극성 분자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은 지금 4가지 물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첨자가 지금 다 깨져서 다시 쓰면 위에는 CH4, NH3, O2, H2S란 말이야. 그쵸? 그럼 일단 이제 분자량이 왜 써있냐면 녹는 점 끓는 점이 이제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에 따라서만 보기도 했지만 일단 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할 때는 분자량이 비슷할 때 비교할 수 있어요. 왜냐면 분자량이 달라지면 또 녹는 점 끓는 점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자량이 비슷한 애가 지금 위에 두 물질부터 생각을 해보면 지금 CH4랑 NH3 알고 계시죠? CH4 극성 무극성 그치 무극성 NH3는 그쵸? 극성. 그럼 누가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겠어요? 그쵸? 극성인 애가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고 했지. 그래서 마이너스 77도죠. 마이너스 33도죠. 그래서 위에 있는 CH4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편이에요. 됐나요? 그다음 이제 밑에 있는 두 개 물질 O2는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그럼 무극성 분자겠지. 그 다음에 H2S 같은 경우는 우리 처음 보는 물질인데 한번 해보자. 항은 애들아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그러면은 수소가 2개 달라붙으면 8개가 되겠지. 얘 누구랑 같이 분자 형태가? 그치? 원자과 전자가 6개인 애가 누구였어요? 그치? 산소였지. 그러니까 산소도 16족 원소고 산소 밑에 16족 원소로 황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H2S는 무슨 형일까? 그치? 구분형이겠지. 얘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극성이에요. 그치요? 그래서 얘네 둘 지금 O2랑 H2S가 분자량이 비슷하니까 얘네들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를 해보면 H2S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프린트 11페이지를 채워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총 정리를 해봅시다.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의 성질을 비교해요. 먼저 용해성, 누가 누구에게 녹아 들어가냐. 먼저 극성 분자부터 볼게요. 무슨 용매에 잘 용해들까요? 그렇죠. 극성 용매.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그래서 예시를 들면 물은 아까 극성인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고 에탄올도 극성이에요. 물과 에탄올은 잘 섞여요. 반대로 헥세인 아까 무극성 분자라고 배웠죠? 벤젠도 무극성 분자예요. 이렇게 끼리끼리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잘 섞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전체 영향, 전기를 띠는 물질을 갖다 댔을 때 액체 상태의 극성 물질에 대전체를 가까이 대면 액체 주기가 대전체 쪽으로 어떻게 돼요? 그렇죠. 끌려오죠. 그렇지만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 대전체를 가까이 대도 액체 줄기가 끌려오지 않는다. 그 다음 전기장에서의 배열. 기체 상태의 극성 분자는 전기장 안에서 영향을 받아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한다. 그러나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전기장 안에서 규칙적으로 배열하지 않는다.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 분자량이 아까 선생님이 녹는 점, 끓는 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극성과 무극성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할 때는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 보자. 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높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